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3남매를 키우다 보니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식들마저 다 떠나보내고 77살의 나이에 홀로 남았네요.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라곤 손녀 민지뿐이에요. 큰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는 오지만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보고 싶어 가슴이 저며오죠. 둘째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군대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 가슴에 묻어둔 아들이죠. 지금도 가끔 꿈에 나타나 엄마하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딸 민지 엄마는 몇 년 전에 병으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딸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죠. 어머니, 민지 잘 부탁드려요. 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에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죠. 바로 민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민지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있어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때론 힘들어 울기도 했지만 민지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나곤 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며 이야기하는 민지를 보면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 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했답니다. 근데 요즘엔 자꾸 건강이 걱정돼요. 나이 탓인지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 아파서 갔는데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좀 외롭기도 해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머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끔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기도 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민지가 전화해서 할머니, 요즘 자주 아프세요? 하고 물어볼 때면 아니야. 그냥 정기 검진이야. 라고 얼버무리곤 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민지에게도 안부 전화 한 통 받기 힘들어질 날이 오겠죠.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민지가 유명 대학병원 간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손녀 딸 아이를 위해 고생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요즘엔 민지를 자주 볼 수가 없어요. 병원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명절에도 겨우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가끔 전화는 오지만 그것도 짧게 끝나기 일쑤죠.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나이트 근무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내 그래. 열심히 사는 거야.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해요. 그러다 문득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올해는 꼭 맛있는 갈비찜을 해주고 싶어서 장을 보러 나섰죠. 예전엔 장을 보는 걸 참 좋아했는데 요즘엔 다리가 힘들어서 한번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장을 보면서 문득 민지 얼굴이 보고 싶어졌어요. 민지가 일하는 병원이 멀지 않은데 잠깐 들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바쁠 텐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겠지?
망설이다 결국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사람들로 북적거리더라고요. 간호사 스테이션을 찾아 민지를 물어봤지만 아무도 민지의 근무 병동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허탈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오려는 찰나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귀가 밝지 않아 잘 안 들리지만 분명 우리 민지 목소리 같았어요. 어휴, 우리 할머니가 자꾸 우리 병원에 오시는 게 진짜 부담스러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계속 들리는 말들이 별로 아픈 것도 아닌데 검진한다고 매번 오시고 게다가 나보고 특별히 잘 봐달라고 하시니까 다른 선생님들 눈치도 보이고.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못하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아, 내가 민지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었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동료들의 말소리도 들렸어요. 에이, 그래도 할머니인데 어떡해. 나였어도 그러겠다. 그 말에 잠깐 위안을 받는가 싶더니 민지의 다음 말에 그마저도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 너무 심해. 지난번엔 내 앞에서 다른 의사 욕하면서 우리 민지가 더 실력 있다고 했다니까? 너무 창피해서 땅이 갈라졌으면 좋겠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땅이 갈라져 저를 삼켜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지를 위해서 했던 내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민지에겐 부끄러움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지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제가 민지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민지는 겨우 5살이었죠. 할머니가 민지 곁에 있어줄게. 할머니가 엄마 역할도 해줄 테니 걱정 말거라. 그렇게 말하며 울고 있는 어린 민지를 안아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 후로 민지를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장사하면서 번 돈으로 민지 학원비도 대주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죠. 그 모든 게 민지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다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민지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사랑한 거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병원에서 나와서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집에 돌아오니 주방에 갈비찜 재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내 손주야. 갈비를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민지 얼굴 보고 맛있는 갈비찜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민지에겐 부담이 됐던 거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민지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헛된 것만 같았죠. 한참을 울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래도 민지 생각을 하니 마음을 다잡아야 했죠. 이제 어떡하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결심했어요. 더는 민지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민지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죠. 민지야. 할머니야. 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나 들어볼까 해서. 너무 바쁘지는 않니? 아니에요, 할머니. 근데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할머니가 미안해. 네? 왜요, 할머니?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 마음도 모르고 내 맘대로만 굴어서. 할머니,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는 병원에 안 갈 거야. 네, 갑자기 왜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서. 민지의 목소리에서 의아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의 기색도 있는 것 같았죠. 아, 네, 할머니.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그래,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 잘 지낼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재미도 느끼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추석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평소엔 민지가 와서 도와줬는데 이번엔 혼자 하려니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차례를 마치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TV를 켰다 껐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점심때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요새 병원에 인력이 부족해서 추석 내내 근무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일하는 건데 얼른 끊어라. 네, 할머니.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오후에는 송편을 빚었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깨송편이랑 밤송편을 만들었죠. 우리 민지,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송편을 빚으며 민지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렇게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죠. 이제 민지 생활에 방해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경로당에 더 자주 나가고 동네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갑자기 몸살이 났어요. 아마도 추석 때 혼자 차례 지내느라 무리를 했나 봐요. 며칠 동안 알아누웠죠. 아이고, 이러다 죽기라도 하면 어쩌나. 혼자 앓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민지에게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죠. 민지한테 걱정 끼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전화기는 꺼놓고 약만 먹으며 조용히 지냈죠. 그러다 문득 민지 얼굴이 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 그만뒀죠. 민지도 다 커서 자기 삶이 있는데 내가 자꾸 방해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며 또 며칠을 보냈어요. 몸은 좀 나아졌지만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더라고요. 이제 민지에겐 내가 필요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민지 얼굴이 보고 싶어 사진을 꺼내봤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아이고, 우리 민지. 이제 다 컸구나.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그러다 문득 서랍에 있던 수면제가 눈에 들어왔죠.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민지한테 짐만 되는데.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수면제를 꺼냈죠. 그리고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너의 짐이 되기 전에 먼저 가마. 눈물을 흘리며 수면제를 입에 넣었어요. 한 알, 두 알. 정신이 점점 흐려졌죠. 이제 민지가 편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렴풋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눈을 뜰 힘이 없었죠.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봐요. 할머니. 민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죠. 미안해. 민지야. 그 생각을 하며 다시 의식이 멀어졌어요.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어요. 희미하게 눈을 떴더니 민지가 울면서 내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정신 드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야. 겨우 그 말을 했는데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민지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할머니가 무슨 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마음도 모르고. 민지가 오열하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미안했죠. 할머니, 제발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약속해주세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죠. 미안해, 민지야.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고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민지도 저를 안고 한참을 울었죠. 며칠 후 퇴원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민지야, 그게 뭐니? 할머니, 제가 이사 올 거예요. 할머니 근처로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 내 생활이 있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민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후로 민지가 정말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매일 퇴근하고 들러서 저녁도 같이 먹고 가고요. 주말엔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죠. 처음엔 민지가 부담스러워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오히려 즐거워하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자주 뵈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할머니도 좋다. 우리 민지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실감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지가 출근하면서 들러요. 저녁엔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가끔은 민지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다들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할머니, 제 친구들이에요. 할머니 솜씨 좋다고 해서 모셔왔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병원에 갈 때도 민지가 같이 가주고요. 할머니, 검진 결과 좋대요. 다행이다. 민지의 얼굴에서 안도의 표정이 보여요. 이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가 돼요. 민지야. 고마워.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건 다 내 덕분이야.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있자꾸나. 민지가 요즘 병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병원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할머니가 생각나요. 민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들도 다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마음이 아파요. 민지의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전에는 못 봤던 따뜻함이 느껴졌죠. 그래서 요즘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볼 때 더 신경 써요.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손도 잡아드리고. 민지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노인들은 다들 외롭단다. 네, 할머니, 이제 알아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민지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우리 민지. 참 착하구나. 할머니가 그런 민지를 키웠다는 게 자랑스럽네. 그 말에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요즘은 민지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주 이야기해요.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제 이야기 같아요. 할머니, 오늘은 98살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는 거래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민지가 출근하기 전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할머니, 산책하니까 어떠세요? 좋지. 아침부터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안심이 돼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병원에 가는 것도 즐거워요. 민지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일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민지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따뜻하게 대화하고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민지. 참 잘하네. 그렇게 말하면 민지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해요. 집에 돌아와서도 민지 생각을 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손녀를 뒀다니. 요즘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하고 생각해요. 민지야. 할머니가 행복한 건 다 내 덕분이야.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서로 아끼며 살자. 할머니는 내가 있어 정말 행복하단다. 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민지와 함께한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세월을 거스를 순 없나 봐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민지가 매일 아침 물어보는 말이에요. 괜찮아. 우리 민지.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아팠어요. 민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민지야. 겨우 그 말을 했는데 민지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민지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했다. 겨우 그 말을 했어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제발.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민지의 품에 안겨 있으니 따뜻했어요. 그렇게 눈을 감았죠.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민지가 제 사진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민지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아, 그거였구나. 내 일기장이에요.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민지야. 할머니는 내가 있어 행복했단다. 5년 동안 내가 보여준 사랑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때 내가 바보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렴. 내 덕분에 행복하게 살다 가는구나. 민지가 일기장을 품에 안고 흐느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울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지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주변이 밝아졌어요. 따뜻한 빛이 저를 감싸더라고요. 아, 이제 가야 할 시간이구나. 마지막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울고 있지만 강해 보였죠. 우리 민지, 잘 살아야 해.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지가 들은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할머니, 들리시죠? 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민지의 말에 안심이 됐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사랑하는 손녀와 마지막을 함께 했으니까요. 민지야, 고마워. 정말 행복했어. 그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빛 속으로 걸어갔죠.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돌아와 할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다시 일어설게요.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강해질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노인 환자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간호사님, 우리 할머니는 언제 퇴원하실 수 있을까요? 젊은 보호자가 물어봤어요. 그 눈빛에서 제 모습이 보였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머니께서 좋아지고 계세요. 그동안 자주 찾아와 주시면 할머니께 큰 힘이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 환자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손을 잡아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려고 노력했죠. 김 간호사, 요즘 노인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더라고요. 수 간호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노인분들은 정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도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원하셨겠죠. 점점 노인 간호에 관심이 깊어졌어요. 관련 서적도 찾아 읽고 세미나도 참석했죠. 그러다 결심했어요. 저 노인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수 간호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김 간호사라면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노인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할머니, 그렇게 노인 전문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됐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쌓았죠. 하지만 가장 큰 스승은 역시 할머니였어요. 여러분, 노인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신규 간호사 교육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치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교육을 들은 간호사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도 어느덧 중견 간호사가 됐어요. 병원에서 노인 간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도 맡게 됐죠. 민지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가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어느 날, 한 할머니 환자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병원에 오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에게 못해드린 것들을 이제야 다른 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계셔 주셔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단순히 병원에서의 노인 간호를 넘어 사회 전반의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을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어요. 하지만 기일만 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할머니, 오늘도 찾아왔어요. 매년 이날이면 요양원을 찾아가요. 무연고 노인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말벗도 되어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때론 손을 잡고 산책도 해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도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우셨겠죠. 봉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하늘을 올려다봐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말을 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젠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죠.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던 제 모습,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간호사님, 저희 어머니 좀 봐주세요.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더욱 정성을 다해요. 제가 할머니께 못해드린 것들을 이분들께 해드리고 싶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환자분들의 손을 꼭 잡아드려요. 그러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엔 후배 간호사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눠요. 여러분, 노인 환자를 대할 땐 꼭 기억하세요. 저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분들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후배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앞으로도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매년 이날,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할머니의 사랑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할머니, 항상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할머니 손녀, 민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